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우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유나이티드가 호날두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중원의 약점이 있는 유나이티드가 향후 전술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 것이 좋을지, 그 구체적인 전술 구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잠깐 다뤘듯 유나이티드가 호날두를 활용하며 전술 밸런스를 잡기 위해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전술 경의 원행은 조나미스타라는 전술 구성 방식입니다. 이태리어로 혼합된 공간을 의미하는 조나미스타는 비대칭적 구조를 바탕으로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공간 활용을 추구하는데요.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세리아에서 널리 연구되어 활용되면서 이태리식 경기 방식이라는 의미의 Gioco all'italiana. 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조나미스타의 핵심은 4-4-2 베이스 전형에서 한쪽 측면을 공격적으로, 반대쪽 측면을 수비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좌우를 비대칭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측면을 중심으로 한 전술기변을 가져가는 것이죠. 최근에 일어선 백포 시스템을 베이스로 하여 백스리를 구성하는 클래식한 조나미스타와는 반대로 백스리 기반의 전술에서 백포 형태로 변하는 역행적인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을 쓰는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투엘이나 나겔스만 같은 독일계 전술가 감독들이죠. 이들이 최근 전술 트렌드의 첨단에 서 있듯 조나미스타는 다음 시대 전술 구성 방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연구 과제입니다. 유나이티드가 조나미스타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까지의 전술 구성 방식 역시 이와 부분적으로 닮은 꼴로 운영되어 왔고, 스쿼드 자원 중 상당수가 이러한 운영에 적합한 자원들이기 때문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우선 유나이티드의 좌우 사이드백은 밸런스가 상당히 비대칭적입니다. 점차 완성형 사이드백으로 거듭나고 있는 쇼는 분명 수비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지만, 지난 시즌 후반기를 기점으로 하여 측면 공간을 장악하는 역할을 맡으며 공격력을 만개시켜 이제 유나이티드의 공격 작업에서 가장 위협적인 찬스를 만드는 선수로 거듭났죠. 반면에 반대편의 완비사카는 백스리 스토퍼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수비적인 자원입니다. 자연스럽게 좌우의 밸런스를 비대칭적으로 운영하기에 쉬운 상황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폴 포그바라는 중원의 심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그바는 분명 상대 진영, 이선에서 뛸 때 진가가 나오는 선수지만 선수 본인의 스타일에 비해서 체격이 크다 보니 정작 이선에서 스타팅할 때는 중앙에서 볼을 전담하여 지휘하기에 무리가 있는 선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선에서 스타팅하되 2선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메짤러 위치에 기용하면서 하프윙의 역할을 주거나, 혹은 측면에서 스타팅해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만한 수비 부담을 혼자 전담할 수 있는 3선 자원이 현재 유나이티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사이드백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면서 포그바의 후방에 서는 선수의 숫자를 맞출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형태는 오랜 기간 유나이티드의 전술 속에서 연구되고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그바를 우측 볼란테로 기용하며 완비사카와 가까운 위치에 두면서 서로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가리도록 만드는 전술적 과는 이러한 구상의 기초적인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죠. 소샤르 감독이 이번 시즌을 앞두고 두 명의 볼란테 중 한 명의 선수를 앞선으로 전진시키고 싶다, 4-3-3을 쓰고 싶다, 그렇게 언급한 것만 보더라도 이 위치에 서게 될 포그바 혹은 반다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상은 분명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3선 자원 보강의 실패로 인해서 그것에 어려움이 생겼고, 당장 이것을 추가적인 영임 없이 해소하기 위해선 최소한 조나미스타 형태를 갖추는 편이 팀 단위 경기력에서 훨씬 나을 것이란 점이죠. 또한 공격진의 활용에서도 조나미스타의 단서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유나이티드는 늘상 원톱 체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좌측의 윙포드가 안으로 좁혀서 투톱을 만드는 전술적인 선택을 주로 취해왔습니다. 레시포드, 마샬, 그리우드, 제임스, 어떤 선수가 이 위치에 서더라도 비슷한 동선으로 움직였죠. 이러한 움직임과 동선 설정은 조나미스타의 공격적 측면에서 세컨탑 선수가 움직이는 양상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주로 뛸 것이 예상되는 산초는 플레이메이커로 뛰는 것이 예상되어 다른 공격진 자원들에 비해서 살짝 뒤에서 움직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영상의 주인공인 호날두 역시 전형적인 원톱으로 기용하기엔 무리가 있는 선수죠. 즉, 전술 개형의 측면에서 유나이티드의 현재 스쿼드는 조나미스타의 형태와 매우 흡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세한 선수들의 움직임과 역할에 대해서 짚어보죠. 우선 완비사카는 빌드업 상황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백스리 시스템의 우측 스토퍼처럼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사카가 공격적인 재능을 발전시켜왔다곤 하나 여전히 탑급 사이드백들과 비교하면 공격 지원 능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기에 수비적인 역할로 임무를 제한하는 것이 팀적으로 더 도움이 되겠죠. 기초 빌드업 작업에서 패스 선택이 아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백스리 형태로 내려서서 선택지를 늘려주는 옵션으로 기여하는 것만으로도 팀원들에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오버랩 가담하면서 변수를 창출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비사카가 분담한 수비 책임에 의해 3선의 포그바 혹은 반다백에게는 전진의 자유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진하면서 자연스럽게 중원 대형이 4-2-3-1의 정삼각형 형태에서 4-3-3의 역삼각형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포그바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하프윙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하프 스페이스를 따라 전진하며 공격에 가담할 수 있고, 래시포드가 비워놓은 측면 공간을 채울 수도 있겠죠. 그 바깥쪽 와이드 포지션선 쇼가 오버랩하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 포그바의 좋았던 측면 호흡을 다시 살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방의 경우 호날두가 기본적으로 원톱에 서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진하는 래시포드에 의해서 투톱에 가깝게 운영될 수 있는데요. 특이사항은 두 선수의 히트맵이 상당히 겹치는 비슷한 공간을 점유하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활용되는 옵션이 바로 브루노 페르난데스인데요. 공격의 출발 단계에서 수비 대응을 갖춘 상황에서 호날두의 전술적 위치는 투톱의 왼쪽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브루노가 올라가서 수비 대응을 갖추고 있겠죠. 여기서 호날두가 측면으로 빠져나가며 측면에서 돌아나가는 선수와 연계하는 플레이를 즐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나가는 선수는 왼쪽의 돌격대장인 래시포드가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래시포드와 호날두, 호날두와 브루노,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투톱이 형성되겠죠. 한편 브루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날두가 비운 공간을 메꾸며 세컨탑으로 기능하는 것이 전환 상황에서의 브루노의 역할이라면, 공격 대응이 갖춰지고 호날두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 영역을 차지하면서부터는 박스 바깥에서 공격을 지휘하겠죠. 포그바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기능하기 때문에 브루노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 위주로 움직이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사이드백 대신 산초의 바깥으로 오버랩하여 크로스를 통한 지원을 수행하거나 혹은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며 직접 득점을 노리는 등 산초에게 필요한 조력자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 속에서 유나이티드는 전반적으로 왼쪽에 많은 무게중심을 싣게 되는데요. 호날두가 전체적으로 좌측면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선수이기에 공격 전개 단계에서 왼쪽을 통한 볼 운반이 주로 이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래시포드와 쇼가 협업하며 볼을 전개했던 마티치 활용 라볼피아나 전술 사용 시에 자주 이뤄진 전술 형태였고, 유나이티드는 이것을 활용해 고립을 위한 커버를 자주 사용하곤 했죠. 즉, 유나이티드의 기존 전술이 사용했던 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고, 무력의 전개 패턴이나 전진 옵션을 이전과 달리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반대백 같은 용도가 애매한 선수의 활용도도 확실하게 늘어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브루노 위치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좌우 윙포드 위치의 래시포드, 그리운드 같이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들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혼자서 전방 3명의 선수에게 피딩을 전담해야 했던 공격 지휘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큰 자리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브루노를 제외하고 어떤 선수도 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죠. 그러나 호날두, 산초, 포그바까지 전방에서 볼을 주도할 수 있는 유닛이 여러 추가된다면 현재 브루노 위치의 선수는 기존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상대 박스를 타격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 역할은 반대백 역시 큰 무리 없이 수행 가능한 역할이죠. 여기까지의 전술관을 고려할 때 스쿼드의 전반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더블 스쿼드라고 볼 수 있는 구성인데, 이렇게 본다면 왜 유나이티드가 호날두 영입 이후 3선전보다는 트리피어 쪽으로 시야를 돌렸는지 짐작 가능합니다. 제한적인 풀백 역할은 에릭 바이나 린델레프가 어느 정도 수행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비적인 약점을 메꿀 수 있는 자원은 스쿼드 내에서 맥터민이 하나 정도이지만, 그래도 프레드 마티치를 기용할 수도 있는 3선은 각각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문제가 있을 뿐 뎁스 자체는 두터운 편이죠. 반면 측면에서 윙백과 윙포드로 가는 복합적인 전술적 역할을 맡게 되는 산초 자리 백업 선수가 달롯이라는 것이 유나이티드에게는 영 아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쇼와 텔레스를 동시에 활용하여 좌우 밸런스를 반대로 구성하는 방식도 후방 빌드업 개선을 위해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분명 쇼의 공격력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는 방식이지만, 투리나 포터 같은 감독들이 조나미스타를 역행적으로 쓰면서 윙포드를 윙백에 기용하고 여기서 다시금 스토퍼 역할을 하는 선수를 풀백처럼 추가로 오버랩시키는 접근을 가져가기도 한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 자체는 분명 열려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측 윙백 포지션에서 전술적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선수가 필요할 텐데, 여기에 적합한 선수가 바로 트리피어인 것입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타겟맨 임무를 수행 가능한 호날두의 제공권 장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측면 킥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트리피어는 분명 현재 스쿼드와 잘 맞을 수 있는 선수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형적인 9번 공격수도 그렇다고 윙포드도 아닌 호날두의 장점을 살려내기 위해서 유나이티드는 변칙적인 체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3선 영입 실패로 인한 후방 빌드업 작업에서의 불안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포그바를 3선으로 내려보내 기여시킬 필요가 생기고, 이것은 비대칭적 측면 운용으로 대표되는 조나미스타 구조로 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안은 이런 조나미스타 운용에 대한 준비가 유나이티드 선수단 전반에 잘 녹아들어 있고, 선수단 몇몇 역시 이런 유동적인 스쿼드 구성에 적합한 자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분명 호날두의 영입은 유나이티드가 가장 시급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영입은 아니었습니다. 3선의 보강이 시급했고,
호날두 영입이 이뤄진 지금도 3선의 전술 옵션을 더 추가해야 그만큼 여유로운 시즌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죠. 그렇지만 호날두나 메시 같은 규격 외 선수들을 영입할 기회가 온다면 유나이티드는 반드시 그 기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선수가 가진 상징성과 전술적 효과는 막대하며 분명 현재 선수단에 필요한 것이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이 스쿼드를 얼마나 지혜롭게 좋은 밸런스로 운영하느냐는 소셜의 전술적 역량에 달려있겠지만 적어도 호날두 영입 그 자체는 득이 되면 득이 되었지 실이 되지는 않는 영입이었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재영입은 이제 새 시대를 앞둔 유나이티드 앞에 그만한 상징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유나이티드는 굳이 그를 위해 새로이 전술을 짤 필요가 없으며 그저 어떻게 하면 기존 전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지 그에 대해 고민하면 되겠죠. 그리고 유나이티드에 처음 도착했을 당시 소년이었고 청년이 되어 나갔던 그는 이제 베테랑이 되어 새로운 시대의 후배들을 이끌고 과거의 성공을 재현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유나이티드 팬들은 현재의 성공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밖에 없으며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게 되겠죠. 소셜에게 진짜 시험 무대가 닥친 것입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과감한 결단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준 남자 정진이었습니다.